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학생을 초청하겠습니다. 경주. 경주 학생은 전남대 재학생이지. 전남대 재학생인데 전남대 학생들하고는 특별한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연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명씩 돼요. 한 명씩. 매년 이제 2명이 2차를 봐서 1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자꾸 씨앗을 뿌립니다. 학교 가서 고시반에 이제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단순히 이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시간, 재능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서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면 그 중에 일부 학생이 학원에 와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씨를 뿌린 지가 한 3, 4년 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전남대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5명이 왔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원래 이제 생초시로 봐서 시험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내년에 보겠죠. 내년에 보는데 피셋을 아주 잘하고 2차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4명, 5명 학생이 이제는 전남대에서 매년 1명 되는 그 전통을 훨씬 더 이렇게 확장된 계기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 학생은 왔을 때 서로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주고받은 게 있어요. 내년에 꼭 탑10에 들어서 후배들에게 큰 힘을 주고 학교 가서 너도 이제 봉사를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탑10 안에 들었어요. 아마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등, 5등? 뭐 이 정도로 이제 우수하게 됐으니까. 00년생입니다. 지금 재학생이 하니까 아주 이제 모범적인 수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역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그 5급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4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최종 합격한 송경주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 부제를 0에서부터 합격하기라고 달았는데 이렇게 단 이유는 제가 다소 특이한, 그러니까 공대에서 재학을 하다가 시작을 해서 전혀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진입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여기 전혀 관련 지식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처럼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합격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먼저 제 소개랑 이제 간단히 제가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고시 진입 자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짧은 식견이지만 간략하게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제 수험 기간별 준비 그리고 1차, 2차, 3차 면접 여기까지 자세히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여기 학원 종합반 활용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멘탈이나 이런 생활 관리에 관련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합격에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길을 알아냈을 뿐이므로 여러분도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또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다양한 길을 많이 보셨고 알고 계시므로 제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에 19학번으로 입학해서 3학년 재학 중에 있고 작년 23년 1월부터 수험을 시작해서 23년에는 제가 일반행정 지역직 광주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때 1차를 붙고 2차에 불합격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번에 24년에는 올해는 광주 지역을 또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광주 지역을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직으로 지원해서 다행히 고득점으로 최종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험 기간은 1년 6개월의 수험 기간을 가졌고 이렇게 정확히 기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수험 기간의 절반, 초반 정도는 저희 모교 행정고시반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2차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남은 수험 기간을 집중적으로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약간 보기 어렵게 표를 너무 붙여놨는데 여기 왼쪽 2개가 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제 성적이고 오른쪽 2개가 24년, 올해 1, 2차 성적들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모두 1차는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작년에는 이게 광주직이 한 명 뽑는 지역직 특성상 굉장히 커트가 펑크가 나는, 그러니까 엄청 낮게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느 정도 운이 좋았었는데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커트보다 한 8.5점, 8, 9점 정도 더 높은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다행히 합격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시 진입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합격을 위해서 모든 투자가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합격을 위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본인이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넘어서 집에서도 이제 학원 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학원 주변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자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까지 다 모든 투자가 가능한 분이 아무래도 그런 투자가 안 된 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공부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가능한 여건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재학 중이었으니 휴학이라고 적었지만, 만약 졸업을 하셨다면 졸업 후에 다른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고시 합격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리스크를 짊어지고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든 수험 기간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사람, 너무 당연하게도 힘든 수험 기간을 버텨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식사나 주거, 사회생활 이런 면에서, 식사는 저 같은 경우는 고시 식당을 저기 가까운 곳에 월권을 끊어놓고 이동동선을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고시촌이, 학원이 정말 이런 이동성성 최적화에 정말 잘 돼 있는 장소인데, 한 곳에서만 계속 밥을 먹으면 당연히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밥을 잘 해주시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질렸는데, 그래도 이제 굴하지 않고 3개월씩 월식을 연속으로 끊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버텼고, 또 주거 공간도 이제 주거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살던 본가나 아니면 이제 학교 주변에 다른 시설이 많은 곳보다는 훨씬 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생활 면에서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뭐 연애를 한다던가 이런 면에서도 그런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장기간 힘든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는 분이 이제 잘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게, 저도 기계공학부를 재학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고시, 특히나 일반행정제 과목과 관련해서 제가 배워본 적도 없었고 관련한 능력을 체크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능력을 체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1, 2차 관련 능력을 미리 점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직접 오셔서 몇 번의 평가를 받고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고 실제 실력을 한번 향상시켜 본 후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먼저 미리 판단하고 섣불리 포기하거나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수험기간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가 1차 관련해서 아니면 선행해서 준비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는 한능검을 제가 22년 말에 취득한 거 외에는 전혀 뭐 관련해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한 게 전혀 없었고, 이제 23년 1월에 고시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1월, 2월 그리고 3월 초에 필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강의를 듣거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예 필셋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저를 조언을 주셨던 재작년도 합격자분께서도 저에게 이제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기출풀이로 집중력만 높이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또 그때 제가 영어 점수를 획득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해서 토익 700을 달성하는데 이제 거의 4주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3번의 토익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강의 이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풀이로만 접근해서 1차 시험에 도전했고, 다만 그래도 헌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여러분이 처음에 보면은 법률 용어가 잔뜩 나오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양이 가장 기초적이라지만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단순히 독학으로 준비하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더라도 저처럼 시간이 없더라도 헌법 강의 하나는 저도 금동은 원장님의 강의를 수강했었는데 이렇게 하나 정도는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2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적어봤는데요. 저는 특별히 다른 추가 강의를 엄청 듣거나 하진 않았고 딱 정직하게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갔는데 여기 위에는 고시반에서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었고 아래쪽 2, 3순환 기간에는 현강으로 학원에 와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강사님들은 아래와 같은데 다들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학원에서 들어본 결과 정말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현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사님들이 다 수업 끝나고 막 질문 받아주시면서 이런 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게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직접 물어보고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강의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현강으로 다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차 시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차년도 유예가 딱히 없습니다. 이제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와 다르게 그래서 2차 합격 시에만 차년도 1차를 유예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피셋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차를 떨어지면은 이게 1년이 날아가고 내년도 2차까지 이제 거의 1년 반, 1년 한 4개월 이 정도의 시간을 거의 시험 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주변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정말 괴로운 시간을 좀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차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더라도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고 2차를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차에서는 1차 관련해서 능력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문제풀이 스킬, 그리고 피셋 문제에 대한 집중력, 멘탈 관리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특별히 듣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선생님께 딱히 그런 강의 들은 게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강의나 또 그리고 여기 학원에서 와서 보니까 서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서로 몰랐던 부분을 주고받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나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셋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1, 2월 달쯤에 피셋 캠프라는 거를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정확히 피셋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시간 관리를 해주고 종 올리고 또 수요일,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볼 수 있고 특히 토요일 모의고사는 이제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모의고사를 보게 해서 정말 제 퍼센트가 정말 수백 명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으니 그렇게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게 해서 여러분이 피셋에 적응하도록 집중력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토요일 모의고사는 특히 토요일 모의고사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 현장 중에 실제 1차 시험장으로 선정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개원 중이라고. 그래서 거기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실전 같은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실전에서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선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간략히 적어봤는데 저는 피셋 캠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피셋 캠프에 등록했었고 매 1월부터 이제 매일 기출문제 1회분을 피셋 캠프에서 종 올려주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1회분을 그대로 풀었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헌법을 계속 암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부 시간을 대략 9시에서 이제 아침 9시에서 밤 9시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좀 10시까지 안 하고 좀 적게 공부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정말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한다면은 이게 생각보다 정신적 피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피셋이라는 게 원래 컨디션도 어느 정도 타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몰아붙이쳐서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혹시 아프게 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 컨디션에 맞는 스케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차 공부는 일절 병행하지 않았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꽤나
커트라인에서 5점 높았으니 어느 정도 안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부를 전혀 병행하지 않는 이유는 1차가 떨어진다면 2차 공부가 전혀 의미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로 전혀 병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1차가 더더욱 1차가 약간 불안할수록 이게 오히려 2차 때 시험이 성적이 애매하게 나오면 2차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월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1, 2월 달에 필세 공부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동훈 원장님의 헌법 최신 판례 특강이나 아니면 종종 이지은 선생님의 법조문 지옥 훈련 이런 거를 저도 수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네, 1차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최대한 실전과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가는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더 일찍 자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점점 맞춰 나가는데 여러분도 최대한 실전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행직에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이제 내년부터 사라지고 이게 각 과목을 보시면 경제학과 그리고 법학과는 지금 대부분 없으니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행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 메리트가 아주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학부라서 전혀 그런 게 없었음에도 도전을 시작했고 관련 전공을 이수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도전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순환별 학습과정 다들 아시다시피 예비, 1순, 2순, 3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을 최대한 현강으로 정확히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이거를 되돌이하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따라가서 합격한다는 거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학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이 정말 합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이 제가 증명하는 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차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이렇게 가운데에 써져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해, 암기, 현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과목에 어떤 점을 배워야 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후에는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10장을 적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현출하는 능력까지가 필요한데 그 현출 관련해서는 위에 써놓았다시피 정답 여부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든 것을 신경 써서 해야 돼서 이 아래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현출을 위해서는 이제 내가 쓴 답안이 과연 어느 정도 잘 쓴 답안인지를 알 수 있는 실력자의 답안 채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오신다면 이렇게 다 합격생들이 답안을 채점하시고 종종 이제 강사님들이 직접 채점하는 좋은 기회까지 누릴 수 있으니 학원에 오셔서 실력자들의 답안 채점을 받고 내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한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했는지 제가 써놓았는데 이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의를 통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규 순환 강의를 최대한 현강을 통해서 한 번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래도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종합반에는 예복습 동영상을 이제 충분히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따 가서 돌려봐야겠다 하면서 돌려볼 수도 있고 제가 또 미처 적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강사님께 수업 끝나고 직접 이 부분 질문 드리고 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습을 통해서 제가 이해해서 이제 적어놓은 내용을 최대한 암기하는 기회로 활용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리반, 대웅 관리반이나 아니면 나중에 스파르타 관리반 이런 곳에서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자습 시간 확보를 최대한 해서 회독을 늘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출 관련해서는 학원에서 순환별 모의고사 정말 차고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는데
이런 기회들을 절대 하나라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 매 모의고사마다 꼭 응시를 하셔서 그때그때 여러분이 현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8개월 정도 학원을 수강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의고사에 전액 응시하는 식으로 저도 참여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현출 능력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그때그때 답안 특강도 있고 답안 스터디를 여러분끼리 구성할 수도 있는데 학원에 또 저 말고도 이제 많은 실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이제 막 들어왔을 때는 실력이 낮은 상황이었고 정말 잘 쓰시고 이제 여러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스킬을 전수받으면서 이렇게 능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썼던 그냥 2차 답안지를 일부 가져와 봤는데 네,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수백 장을 쓰시면서 최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2차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9시부터 22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오후까지 공부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어느 정도 쉬다가 이제 많이 쉬었다 생각하면 나와서 공부하는 식으로 자율로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진입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게 고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시험과 달라서 어느 정도 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거를 주말 일요일 정도 쉬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남은 다른 평일과 토요일 오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렇게 생활 패턴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합반 등록 후에는 대웅 독서실 관리반을 이용했었는데 대웅 독서실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매 교시마다 이제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곳에서 관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제가 엿듣기라는 뭐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 여기서 현강을 통해서 아까 질문을 할 때 저는 최대한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자리에 앉으면은 매 수업 끝나고 아니면 중간중간마다 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근데 보통 모르는 거를 이 학생도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앞자리쯤에 앉아서 이제 책 적당히 펼쳐놓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저도 엿듣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의외에 약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 역시도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강에 오셔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채점 적극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채점을 특히 지금 2순환이 진행 중일 테니까 특히 2순환에서 강사님들이 직접 채점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전에 송윤현 박사님이나 아니면 신인섭 박사님께 제가 2순 때 직접 채점을 다 받았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서는 이제 자세히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또 가져가서 이 부분 생각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채점에 기회가 있다면 꼭 놓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 암기, 현출 중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예복습 동영상을 활용하고 암기가 부족하다면 자습 시간을 더 늘리고 현출이 부족하다면 스터디나 이제 특강을 활용하는 등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고 강사님들의 교재에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 필기하는 식으로 단권화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암기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면접은 지금 당장은 크게 관심사가 아닐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베리타스 면접 특강과 그리고 합격생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음 카페에서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 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또 옆에 고시촌 복사집에 면접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용하면 아마 직접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차고 넘치게 준비했구나 그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거라서
아마 그 이상의 뭐 특별한 거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보다 차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차에 집중하셔서 2차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마지막쯤인데, 여기서 학원 활용법은 이제 종합반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상담 활용을 먼저 제가 짚어드리는데,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합격까지 가는 길은, 아니면 잘못해서 불합격으로 새는 길은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길이 이제 여러분의 합격에 닿는 길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학원에서는 일단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또 그때그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다면 이거를 학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이상한 길에 이쪽에도 발 들여보고 저쪽에도 발 들여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1년, 2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원에서 정확한 길을 제시를 받아서 최단 경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리반 시스템은 이제 제가 했던 대웅 독서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몰입반, 스파르타반, 필세캠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잠그는 식의 자습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출석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라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환경에서 다소 괴롭더라도 그걸 버티시면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예복습 동영상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데, 사실 한 번 듣고 이게 무조건 다 완벽히 이해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습이나 복습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또 많이 활용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동영상도 충분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맨 아래쪽 여기 제가 미처 적어두지 못했는데, 또 예복습 동영상을 제공받을 때 또 이전 연도나 이런 거를 제공받아서 그때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에는 그 예전 연도의 모의고사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강사님들이 항상 모의고사 이제 최신화 하시기 때문에 이거 문제들이 안 겹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꼭 써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고 이제 답안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경험으로라도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경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의고사를 전에 응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출 능력을 최대한 습득하시고, 또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성적표가 붙습니다. 상위 30% 성적표가 붙는데 이 안에 들어야겠다, 이걸 목표로 꼭 하시고, 나중에 들다 보면은 10% 안에는 들어야겠다, 나중에는 또 1등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여러분을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스터디 구성을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놨는데, 스터디에서 정말 각자의 잘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잘하는 거를 제가 또 배울 수 있고, 이런 경험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안 되는 스터디였는데, 학원에서 짜준 몇 명 안 되는 스터디였는데, 제가 알기로 저 말고도 70점 정도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또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스터디에서도 합격자가 나름 좋은 점수를 받은 합격자가 2명이나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학원에서 정말 실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실력자들이 많은 이 환경에서 스터디를 통해서 그분들의 장점을 흡수하고 여러분들의 고득점으로 바꿔내는 경험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공부법이 아니라 수험생활 관리와 멘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식사하고 자습하고 강의 듣고, 이게 저는 모든 동선이 일자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써져 있듯이 아침 먹고 자습 갔다가 다시 점심 먹고 그대로 강의 갔다가 저녁 먹고 다시 자습으로 돌아오고, 하루에 정말 몇백 미터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공부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쉬는 날은 물론 쉬어도 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잔인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제 맛, 돈보다 건강, 그리고 건강보다도 합격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멋은 이제 패션을 포기합니다. 이제 최대한 회색 추리닝 이런 것만 입고 다니고, 맨투맨도 단색으로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멋을 포기하고 또 맛을 포기합니다. 이제 고시 식당 정말 맛있는 식당인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포기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돈 당연히 들어가죠. 이제 책도 사고 학원 강의도 듣고 그때그때 제가 부족한 부분 특강 신청하는 돈도 들어가는데 결국엔 합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그때 아프다 싶으면 약도 제일 좋은 걸로 먹고 건강식품은 그때그때 계속 다 챙겨 먹고 그런 식으로 합격을 위한 건강을 챙기고 다만 합격을 위한 건강이 아닌 건 전 챙기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닌 이상 러닝이나 뭐 헬스 이런 걸 하지 않았고 그냥 건강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내가 내년에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만 하루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멘탈 관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험 기간의 길이보다 단기간의 밀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교적 그래도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한 입장에서 이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해서 머리에 많이 들고 시험장에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기간이 길어진다고 이게 다 휘발돼 가지고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괴로운 수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밀도를 높이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서 제가 수험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이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응시할 때 광주직이 펑크가 나서 운 좋게 커트라인이 아마 전국직보다 10점 이상 낮아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비 순환만 듣고 그동안 노베이스였다는 이유로 시험 중간에 2일차 때 이제 경제학을 봤었는데 그때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3, 4번 문제쯤에서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풀이 과정 같은 거 추가로 안 적고 그냥 저는 그때 엎어져서 잠을 잔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맨 앞에 성적에 나오겠지만 커트라인을 넘겼는데 경제학이 39점이 나와서 과락선 40점을 못 넘겨서 과락을 당하고 이제 컷넘타를 당하는 다소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매 순간 합격을 위해서 절대 매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 운이 따랐더라도 이제 작년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근처까지 갔던 것처럼 바로 다음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수험 기간이 짧더라도 무조건 바로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 멋, 돈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도전이 꼭 성공하셔서 제가 합격했을 때 기쁨의 눈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그 5급에 준비하는 데 도움 많이 됐을 겁니다. 저는 20년 정도가 빨리 흘렀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10년이 빨리 흐르고 20년이 빨리 흐르고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너무나 잘 돼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설명회 진행한 학생들 물론이고 우리 학원을 거쳐간 학생들이 아마 20년 지나면은 신문이나 TV 이런 데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크게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세월이 가서 그런 이제 정말 가슴 벅찬 장면들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제 개인적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주학생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고득점 합격한 이유들이 있죠. 이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우리 다른 학생들도 그러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뭐 고득점을 했든 아니면 점수가 이제 기대에 못 미쳐서 합격했든 간에 철저한 자기 통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통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거나 주변 동료들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공대생이었고 기초가 없고 학원에 처음 왔을 때는 저는 능력을 간파를 했어요. 이 학생이 대단할 거다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뭐 전공이 뭐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덕담 삼아 건넸던 것이 고독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대대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경주학생도 보면은 학원 모범생입니다. 이게 학원에서 빨리 되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본인의 길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본인의 길을 만들지 않고 학원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달리는, 그게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여요. 본인 길을 만드는 학생들이 본인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학원에 오지 않고 수험 기간을 이렇게 장기화시킨다, 이 부분도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 이게 5급은 외교원도 마찬가지고 1년을 더하면 기회비용까지 하면 1억 정도입니다. 1억 정도. 1억 정도 기회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수험 기간이 짧은 게 제일 위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바라보고 시험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보니까 그 1차를 제가 볼 때는 그 1차에 대해서 능력이 되게 출중한 학생이에요. 1차를 이제 커트라인을 여유 있게 이렇게 넘기는 실력인데도 1차 몰입 기간에 1차만 한다, 이 얘기가 시험에 대한 열망, 합격에 대한 열망, 또 진지함, 신중함,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액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미있는 거 있네요. 이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다, 이런 부분인데 그게 참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다 이제 똑똑한 학생이어서 질문이 참 듣기 더 들어서 전체 학생한테 설명을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자리에서 들었다 이런 얘기는 전국을 찌르는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소화를 시켰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에 대한 지극정성, 합격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현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수험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 이해는 학원의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고단한 부분이 암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본인의 몫이니까 고단한데 핵심을 짚어서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모의고사를 계속 봐서 현출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한다, 이런 부분들이 학원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의외로 그 핵심을 놓치고 소홀히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의고사 중요성이다, 이런 흘러가는 이런 단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초청한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